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 두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지난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었는데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함수의 리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가로가 있고 그 안에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리턴 타입에 따라서 보이드라면 없어도 되지만 보이드가 아니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 함수의 이름과 가로 그리고 매개 변수가 필요하면 매개 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거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데, C 언어에서 함수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매개 변수가 그 함수에 전달이 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방법은 C++에만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call by value, 그 다음에 call by address,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all by value는 값에 의한 호출이라는 뜻입니다. 값에 의한 호출. 그 다음에 call by address는 주소에 의한 호출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참조에 의한 호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call by value와 call by address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요. C++에서는 참조형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call by reference, 참조에 의한 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각각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보면, 자, 정수 AB가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AB 두 개의 값을 읽었어요. 그리고 수압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AB 두 개를 매개 변수로 하고, 수압이라는 함수는 A와 B를 서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동작을 하는 함수인데 거기에 A와 B를 보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게 이런 그림입니다. 메인 함수에 A와 B가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A는 3, B는 5예요. 그런데 수압 함수로 내가 이 값을, A와 B의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했죠. 전달할 때 이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값이 X에 전달이 되고 B에 해당하는 값이 Y에 전달이 되는데, 이때 전달될 때 어떠한 타입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이 되느냐,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로 전달이 된다. 값에 의한 호출이다. 다시 말해서 A와 B가 가는 게 아니라 A의 값이 X에 들어가고 B의 값이 Y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3이고 B가 5였다면 여기엔 3과 5라는 값만 전해준 거지 A와 B가 전달된 것은 아니다. A와 B에 저장되어 있는 값만 전달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합함수에서 요게 이제 첫 번째 A의 값이 X가 받았잖아요. 그 X의 값을 템프에 전달해 놓고 Y의 값을 X로 하고 템프에 저장해 놨던 걸 Y에 전달을 한다. 그러면 X하고 Y의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바뀌게 되고 이제 함수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죠. 리턴 값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A와 B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는 값을 바꿨지만, 이 수합 함수에서는 값을 바꿨지만 여기에서는 A와 B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call by value는 값만으로 호출을 하는 거지 실제 변수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예제라서 항상 많이 사용되는 예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26번째 프로젝트인데 27번째네요. 27번째 프로젝트로 콜 바이 밸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7번째 프로젝트는 콜 바이 밸류라고 쓸게요. 콜 바이 밸류 쓰고 stdio.h라고 쓰고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int a와 b를 선언하고 a와 b를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여기다 쓰겠습니다. a는 3, b는 4라는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swap하고 a와 b를 호출을 했습니다. swap a와 b를 호출을 했고, 자 여기 내가 swap이라는 거를 호출했는데 swap이라는 함수가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니까 여기 에러 표시가 나오는 거고요. 이 앞에 이 swap이 사용되는 앞쪽에 그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를 호출하려면 함수의 정의가 호출하는 것보다 앞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얘는 리턴 값이 없는 함수라서 void형이고 swap에 int x, int y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x와 y의 값을 바꾼다는 거는요. 자, x에 3이 들어가고 y에 4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개의 값을 바꿔줘. 그러면 x는 y로 넣고 y는 x에 넣어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x는 y에 넣어 할 때 x는 y라고 하는 순간 y의 값이 x에 들어가죠. 이게 4가 돼 버리죠. 그리고 y는 x라고 하니까 다시 4가 이쪽으로 복사가 되죠. 그래서 값이 그냥 4가 돼 버려요. 둘 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바꾸려면 제3의 변수 하나가 있어야 돼요.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써서 여기 3이었고 4였다면 x를 처음에 템프에다가 x를 넣어놓고 얘를 저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x는 y 해서 y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y는 템프에서 아까 저장해놨던 3을 이렇게 옮겨놔야지 돼요. 그래야 4, 3으로 바뀌죠. 그래서 변수 하나를 써줘야지 된다. 템프라는 변수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정수 템프를 하나 선언을 하고 얘는 x 값을 갖게 하고요. x는 y 값을 갖게 하고 y는 템프 값을 갖게 하면은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는데 어디서 바뀌냐면 요 함수 안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함수가 끝났으니까 다시 수업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printf를 해보면 a는 %d b는 %d 이렇게 쓰고 여기에 a와 b를 출력을 해보면 a와 b가 과연 4, 3으로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a와 b는 3과 4로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바뀌었죠.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printf x는 %d y는 %d n 해가지고 여기에 x와 y를 출력해 보면 처음에 x, y는 3과 4를 a, b를 보냈으니까 3과 4를 보내서 x, y가 3과 4였는데 바꿨으니까 4와 3이라고 찍힐 거고 이 함수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a, b를 찍으면 안 바뀐 3과 4가 찍힐 거예요. 4와 3이 바뀌고 여기서는 안 바뀐 3과 4가 찍힌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call by value입니다. C 언어는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를 사용을 합니다. 호출할 때. 자, 그러면 내가 이 호출한 함수에서 이 여기에서 값을 바꿨을 때
여기서 값을 바꿨을 때 실제로 이 호출한 함수에서도 값이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call by address입니다. 그래서 call by address는 값을 전달할 때 A와 B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A와 B의 주소를 전달해요. A와 B의 주소죠. AND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주소를 전달하니까 이 주소를 받는 변수는 이 수합 함수 안에 있는 주소를 받는 변수 px와 py는 주소를 저장해야 되니까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t 포인터 px, int 포인터 py가 되고 아까랑 똑같이 템프를 써서 px의 값은 py의 값은 템프 이렇게 바꾸면 주소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주소가 100번지 200번지면 얘가 A를 가르치고 B를 가르치고 있을 텐데 이 주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템프에 저장하고 이 값을 템프에 저장하고 템프에 3을 저장하고 px에 있는 값을 py가 가르치고 있는 값으로 바꾸고 그럼 이게 5가 되고 그 다음에 py가 가르치고 있는 값을 템프의 값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게 3이 되는 거죠. 실제로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했듯이 메인 함수에 있는 값이 안 여기서만 바뀌고 여기서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값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쓰려면 여기에서 AND 표시를 하고요. AND 표시를 하고 AND 표시를 했으니까 얘는 주소 값을 받아야 되니까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터가 되고 이제 포인터에 들어가 있는 값이니까 여기에 별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표가 들어가고 여기도 별표가 들어가고 여기도 별표가 들어가면 그럼 이제 x와 y의 값이 이제 별표 x, 별표 y 이렇게 찍으면 x, y의 값을 바뀐 값을 찍을 수 있고 여기 돌아와서 찍어봐도 실제로 값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43, 43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출할 때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이 이 함수 호출된 이 함수 안에서 이 원래 호출한 곳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포인터 주소를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주소를 보내주고 거기서 처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call by address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합 함수가 참조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사실은 C 언어에는 참조 변수라는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C 언어의 범위는 아니고 C 언어가 아니고 그 C++의 내용입니다. C++의 내용. C++에는 참조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C나 C++가 똑같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그 C++ 스타일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수합 레퍼런스라고 할게요. 레퍼런스 형태로 수합을 하는 이렇게 하고 얘는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하냐면 그냥 호출할 때는 똑같이 A, B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함수를 받는 것을 레퍼런스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낼 때는 그냥 A, B라고 보내고 그 다음에 출력을 여기서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 수합 R이라는 함수를 얘를 수합 R이라는 함수를 바꿀게요. 바꾸지 말고 하나 새로 만듭시다. void 수합 R이라는 함수를 int형 x인데 얘는 앞에 AND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int y 이렇게. 그럼 얘는 참조형 변수라는 뜻이거든요. 참조형 변수. 참조형이 돼서 참조형은 이 참조형이 바뀌면 여기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int 템프는
X는 X, X는 Y, Y는 템프 이렇게 써서 바꾼 다음에 실제 여기 와서 출력을 해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제 막아놓고 한번 해보죠. 3과 4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이 수압 R을 하면 4와 3으로 바뀌어 있다. 얘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조 변수를 사용하면. 그때 여기에 AND가 표시가 되는데 이 AND 표시는 참조형 변수라는 뜻이고, 참조형 변수는 C 언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참조형 변수는 C++만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C와 C++ 구분 안 하고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값이 바뀌어집니다. 자, 이게 참조형 변수. 요거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이제 call by value가 있고, call by reference, call by address가 있고, call by reference가 있는데, call by value와 call by address는 C, C++에 다 있는데 call by reference는 C++에만 있다. 매개 변수가 얘는 정수형이고 얘는 포인터형이고 얘는 참조형이다. 참조형입니다. 이렇게 다르다. 알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토타입. 우리가 이제 뭐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시제품 같은 걸 만드는 걸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함수가 호출되는 곳 앞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함수를 예를 들면 F1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면 F1이라는 함수가 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2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면 F2라는 함수도 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선언이 앞쪽에 쭉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메인 함수가 보통 제일 뒤쪽에 나오죠.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메인 함수가 맨 앞에 있고 그 메인 함수를 사용하는 함수들은 저 뒤쪽에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쓰면 에러가 나오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에 몸뚱이는 없고 이 함수는 워크라는 거는 함수야. 가로가 있으니까 함수고 매개 변수로 정수 디스턴스를 갖는 함수야 라고 선언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rotate라는 함수는 보이드 함수야. 근데 매개 변수로 angle이라는 정수 값을 하나 사용해. work square라는 함수는 보이드 함수인데 얘는 매개 변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는 프로토타입만 선언해요. 이 뒤에 세미콜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만 선언하고 메인 함수에서 work square 하고 이 함수들 여기에 선언된 세 개의 함수들은 다 메인 함수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줘도 된다. 그게 이제 함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 함수를 쓰고 싶건 메인 함수든 하여간 어떤 함수가 사용이 될 거면 그 사용되기 전에 앞에 그 함수 그게 이제 함수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앞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앞에 전체를 다 함수를 만들어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앞에는 프로토타입만 써주고 이거는 이런 함수야 라고 프로토타입만 써주고 실제 함수의 정의는 저 뒤에다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 선언할 때 여기에 int라는 것만 써주면 돼요. 이 int distance라는 함수의 이름은 안 써줘도 됩니다.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프로토타입을 써서 하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 짠 프로그램을 수압 함수 프로그램을 프로토타입을 써서 하고 싶다면
이 함수를 뒤로 보내는 거죠. 이 수압 함수나 수압 R 함수는 뒤로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요 수압 함수의 원형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void 타입의 수압이고 int,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하나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압 r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세미콜론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가 앞에 나오고 실제 함수의 정의는 뒤쪽에 나와도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작하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면 이제 조금 보기가 좋죠. 메인 함수서부터 우리 보통 시작하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여기 메인 함수를 제일 앞에 써주고 거기서 사용하는 함수들은 뒤쪽에 써주는 게 더 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함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재기 함수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수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가 전달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call by value, call by address, call by reference,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C 언어에서는 값으로 call by value 해서 값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call by address에서 주소를 포인터로 전달해 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고, C++에는 참조형 변수가 있기 때문에 C++에서는 참조형 변수로 선언해서 값을 바꿔주면 호출한 곳에서도 값이 바뀐다. 요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선언하는 방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